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그리고 그 거대한 틈바구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기술 성적표가 숫자로 공개되었습니다. 초격차 AI가 전 세계의 명운을 가르는 지금, 어떤 나라는 인류의 뇌를 지배하고 어떤 나라는 물리력을 독점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속도 전쟁에서 시간을 완전히 빼앗긴 북한이 이란만큼도 버티지 못하고 완벽한 기술적 절멸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소들이 증명한 냉혹한 데이터로 그 미래를 생생하게 베일을 벗겨냅니다. 일부 국뽕을 걷어낸 냉혹한 지표, 이중 AI 패권의 투루프 미래. 우리는 흔히 중국의 기술력을 복제품이나 가성비라는 단어로 깎아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과소평가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눈먼 시각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 즉 HAI가 발표한 최근 인덱스 보고서는 우리가 마주한 진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최상위 AI 생성 모델 성능 격차는 30% 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주 체제였죠. 하지만 현재 그 격차는 단 2.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를 필두로 한 초고 효율, 오픈소스 전략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자본 장벽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한 카피캣이 아니라 공학자 엘리트 집단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팩토리이자 인프라, 실험실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끝에서 미국과 중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미래의 지구는 두 개의 거대한 운영체제, 즉 투루프 시나리오로 완벽히 양분됩니다. 첫 번째 루프는 미국의 지능 독점입니다. 미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연간 2,8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2위인 중국의 124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2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한 주의 투자액인 2,180억 달러만으로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투자 합산액을 가볍게 찍어 누릅니다. 여기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보유수 5,427개를 바탕으로 고성능 AI,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의 75%를 미국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인류 최고의 인공지능 뇌를 독점하는 OS가 됩니다. 두 번째 루프는 중국의 물리 독점입니다. 돈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시스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피지컬 AI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제로봇연맹 IFR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29만 5천 대로 미국의 34,200대와 비교하면 무려 9배가 넘습니다. 현재 전 세계 로봇 출하량의 87%가 중국 생태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AI에 먹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중국은 사막 전체를 태양광과 원전으로 덮으며 한 해에만 429기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전력 확충 속도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미래의 결과는 선명합니다. 미국은 지능을 독점하고 중국은 그 지능을 탑재하고 움직이는 하드웨어와 로봇 생태계를 독점하는 두 개의 태양이 지구를 양분하게 될 것입니다. 지능을 가진 미국과 물리력을 쥔 중국, 이 거대한 두 개의 태양이 충돌하는 테크 대전 속에서 그렇다면 칼날 위에 선 다른 국가들의 명운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생존 공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2부 생존의 다른 방정식, 대한민국 하드웨어 스케일 대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어질리티,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두 테크 강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완전히 다른 과학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 테크 지형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른바 소프트웨어 어질리티, 민첩성의 극단을 달립니다. 이스라엘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약 5.6%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들의 핵심 자산은 군과 정보가 결합한 독특한 생태계, 특히 정예 테크 부대인 유니 8200입니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사이버 안보, 방산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자일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핵심 칩 역할을 합니다. AI, 로보틱스 등 고도화된 기술을 다루면서도 시장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 제품을 고도화하는 조직입니다. 하드웨어 제조 공장은 없지만 미국의 소프트웨어 내 속에 침투하여 대체 불가능한 알고리즘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초거대 하드웨어 스케일로 맞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고대역 폭메모리, 즉 HBM 시장의 전 세계 점유율은 90%를 상회합니다.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 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도 중국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양산 능력과 군사 제조업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민한 게릴라식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면 한국은 거대한 인프라를 직접 찍어내는 하드웨어 중전차 기지인 셈입니다. 미래 예측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능 루프에 가장 깊숙이 결합하여 대체 불가능한 보안과 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술 동맹 안에서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앵커 역할을 수행하되 중국의 거대한 물리적 하드웨어 스케일 경쟁으로부터 우리만의 독점적 제조 영역을 사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과 테크 강국들이 밀리초 단위로 초격차를 다투는 동안 이 치열한 시간의 흐름에서 완벽히 배제된 유령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그들은 왜 이란만큼도 버티지 못한다는 걸까요? 3부 절대적 파멸의 데이터, 북한이 이란보다 먼저 기술적 절멸을 맞이하는 이유, 미국의 혹독한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이유로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북한과 이란을 하나의 선상에 놓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테크 데이터의 렌즈를 들이대면
북한은 이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일 정도로 처참한 붕괴 궤도에 진입해 있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와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줄인데 북한은 이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데이터 생성력, 즉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입니다. 국제통신연합 ITU가 글로벌 디지털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장기 제재 속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수천만 명의 이란 젊은이들이 매일 디지털 활동을 하며 데이터를 쏟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알고리즘을 훈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는 샤헤드 136 같은 가성비 자율 드론 체계를 양산해 수출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은 0.1% 미만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와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서 전 세계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은 김정은 일가와 군부 고위층, 그리고 정찰 총국 산하의 해커 부대를 모두 합쳐도 고작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머신러닝을 돌릴 데이터의 원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불임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산 능력과 국제 제재의 비대칭성입니다. 첨단 AI 가속기의 핵심인 엔비디아, H100이나 B200 같은 반도체는 바스나르 체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으로의 유입이 완벽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보유수는 공식적으로 0대입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 인프라가 폭발하는 동안 북한의 계산 능력은 수십 년 전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체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순간 철저한 정보 통제로 유지되던 수령 독재 시스템은 즉각적인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면 체제가 무너지고 기술을 거부하면 미중한의 압도적인 군사경제적 초격차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도태자, 북한의 미래는 무력 도발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시스템 자체가 멈춰서는 기술적 절멸뿐입니다. 결국 기술은 국가라는 엔진을 돌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원이며 제도는 그 엔진을 제어하는 운영체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능과 물리를 나누어 갖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각자의 생존 공식을 증명하는 이 냉혹한 2026년의 테크 전장 속에서 기술을 거부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북한의 아날로그 체제는 과연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패권 전쟁 속에서 하드웨어 스케일을 넘어 어떤 소프트웨어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세상의 일부 지식이었습니다.